여러분, 일요일 새벽 3시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지구 반대편 런던에 있는 거래처에 당장 10억 원어치의 자산을 보내야 합니다. 네, 뭐 그 자산이 현금이나 주식이라면 버튼 몇 번 누르면 끝날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자산이 역사상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온 그 물리적인 형태의 금이라면 어떨까요? 아, 무거운 철제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는 그 금괴 말이죠. 네, 맞아요. 당장 비행기를 띄우고 막 무장 경호원을 고용하고 복잡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잖아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실물 자산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모순이죠.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신뢰받는 훌륭한 가치 저장 수단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유동성이 떨어지고 다루기 무거운 자산이기도 하니까요. 정말 그래요. 아무리 창고에 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어도 막상 움직이려면 막막하죠. 맞습니다. 그것을 움직이거나 현금화하려면 막대한 시간, 보관 비용, 그리고 물류 비용이라는 아주 거대한 마찰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번 심층 탐구의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겁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골드코인 00이라는 한 기업의 비즈니스 블루프린트인데요. 네, 이 기업은 원래 전통적으로 땅을 파서 금을 캐내던 그런 투박한 금광 기업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곡괭이를 내려놓고 그 최첨단 웹3 금융의 중심인 RWA, 즉 실물 연계 자산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해라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왜 금광 회사가 실물 금을 블록체인 위로 올리려는 걸까요? 그건 이 기업이 마주한 현실적인 한계를 생각해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금광회사의 가치는 보통 그들이 땅에서 캐낸 금의 양이나 부유한 매장량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네, 철저하게 자본 집약적이고 아주 비용 중심적인 비즈니스죠. 맞습니다. 금을 캐서 창고에 넣어두면 보관료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거운 금을 디지털 데이터로 쪼개서 글로벌 유동성 시스템이라는 고속도로에 올려놓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실물금을 거래하는 건 마치 무거운 금괴를 이메일 첨부 파일로 보내려는 것과 같았는데 그걸 디지털로 바꾸면 가능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물리적 마찰을 없애고 전 세계 투자자가 1년 365일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을 창출하는 거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이건 단순한 코인 발행이 아니라 낡은 광업 회사를 글로벌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 즉 리레이팅 시키려는 거대한 전략입니다. 와,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큰 움직임이길래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건가요? 자료에 언급된 수치들을 보면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거든요. 수치가 상당히 압도적이긴 하죠. 네, 2026년 기준 글로벌 온체인 RWA 자산 규모가 무려 293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하고요. 심지어 3일 PwC 경영연구원 데이터를 보면 2030년 글로벌 토큰 증권 시장 전망치가 5천조 원에서 6천조 원에 이른다고 나옵니다. 와, 5천조 원이라니 웬만한 국가 GDP를 훌쩍 뛰어넘잖아요. 숫자가 너무 커서 오히려 체감이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가치 있는 실물 자산들, 부동산, 미술품, 채권,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장부 안으로 쫙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실물 경제가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디지털 생태계로 넘어가려 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렇다면 이 골드코인 002는 그 거대한 시장에서 정확히 어떤 상품을 만들겠다는 건지 하나씩 풀어보죠. 이들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10개의 토큰이 런던금 시장연합회, 즉 LBMA가 인증한 99.99% 순도의 금 1g 혹은 1온스와 완벽하게 1대1로 연동되는 디지털 금을 만드는 겁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구조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영국의 노열민트나 미국의 팍소스, 테더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이 이미 비슷한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금융위원회 같은 아주 깐깐한 규제기관의 기준까지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기존의 경쟁자들과 차별화하겠다는 핵심 전략입니다.
하이브리드 보관 수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원할 때 언제든 그 디지털 토큰을 실제 금괴로 교환해주는 아주 유연한 실물 인도 시스템까지 구축하겠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좀 날카로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회사는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철저히 분리하고 오직 금을 보관해주는 관리자 역할에만 집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명확하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회사가 보유한 금을 직접 내다 파는 게 아니라면 이 회사는 대체 어디서 수익을 낸다는 거죠? 그 거대한 금고를 유지하고 최첨단 블록체인 시스템을 굴리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텐데 말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비즈니스의 본질이 바뀌는 지점이 바로 거기거든요. 과거에는 금을 팔아서 남기는 마진이 수익이었다면 이제는 시스템 안에서 발생하는 흐름 자체가 수익이 됩니다. 흐름이 수익이 된다고요? 어떤 의미죠? 자료에 나온 수익 모델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글로벌 거래소에서 이 디지털 금 토큰이 매매될 때마다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고요. 거래 수수료. 네. 둘째는 투자자가 화면상의 디지털 토큰을 실제 물리적 금괴로 교환해달라고, 즉 실물 인도를 요청할 때 부과되는 프리미엄과 물류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핵심인데 거대한 자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생태계에 새로 진입할 때 받는 온보딩 수수료죠. 어떤 그림인지 딱 알겠습니다. 실물 금을 거래하는 건 마치 비포장도로에서 무거운 마차를 끄는 것과 같았잖아요. 이 회사는 그 마차를 파는 상인이 아니라 금이 빛의 속도로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는 거대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깔아놓고 그 위에서 톨게이트 통행료를 받겠다는 거군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통행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고속도로가 너무 빠르고 안전해서 전 세계 은행, 펀드,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이 도로만 이용하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완전 인프라를 장악하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관 비용만 잡아먹던 애물단지 금괴가 가만히 앉아서 매일아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신하는 셈입니다.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이 프로젝트의 생사가 걸린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 하나 남거든요. 그 금이 진짜 창고에 있는지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실물이 확실히 있다고 장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창고가 텅 비어 있었던 수많은 스캔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인 무단 초과 발행, 즉 실물도 없으면서 컴퓨터로 코인만 무한정 찍어내는 사기를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네, 그 의심을 해소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채굴부터 글로벌 유통까지 5단계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2중 3중의 감시망을 구축했어요. 먼저 채굴된 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고부한 금고에 입고됩니다. 브링스나 루미스 같은 곳을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실물 상품 감사기관인 인스펙터레이트 소속 전문가들이 1년에 2번 직접 오프라인 금고에 찾아가서 정밀 실사로 진행하죠. 하지만 과거처럼 회계사가 종이에 도장 찍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럼요. 종이는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체인링크 실시간 준비금 증명, 즉 POR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합니다. 체인링크라는 이름은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한다는 건가요? 블록체인 업계 용어로는 오라클이라고 부르는데요.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된 닫힌 시스템입니다. 스스로는 바깥 세상 금고에 금이 몇 그램 있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죠. 컴퓨터 코드가 눈이 달린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금고의 실제 재고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전달해주는 다리 역할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오라클입니다. 체인링크의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검증 노드들이 동시에 금고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금고에 감시 카메라나 센서를 달아두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그 카메라를 확인해야만 코인을 찍어낼 수 있게 만든 자동 잠금 장치 같은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알고리즘적인 주조 잠금 처리라고 볼 수 있죠. 만약 누군가 금을 몰래 빼돌리거나 실물 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코인만 더 찍어내려고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와, 시스템이 그냥 잠겨버린다는 거죠? 네, 오프라인 금고의 재고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코인 주조 기능 자체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요. 인간의 개입이나 조작이 불가능한 거죠.
게다가 검증자가 여럿이라서 누군가 뇌물을 받고 거짓 데이터를 입력하려 해도 네트워크가 그걸 바로 거부합니다. 단일 장애점, 즉 시스템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지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신뢰를 인간의 양심이 아니라 수학과 알고리즘으로 강제한다.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기술적 방어막을 아무리 철저히 쳐두더라도 결국 그 토큰을 주고받는 네트워크 자체가 해킹당하거나 취약하면 소용이 없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범용적인 이더리움 표준인 ERC20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걸 쓰나요? 네, 대신에 규제가 엄격한 금융자산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허가형 토큰 표준 ERC3643을 채택했죠. 잠깐만요. 허가형이요? 일반적인 가상화폐는 지갑 주소만 있으면 전 세계 누구나 1초 만에 전송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 아니었나요? 일반적인 코인은 그렇죠. 하지만 이건 수조 원대의 기관 자본을 타겟으로 한 엄연한 금융자산입니다. 아무나 지갑만 만들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한 신원 확인인 온체인 아이디를 통과하고 자금 세탁 방지 심사를 거친 화이트리스트 지갑들끼리만 토큰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철저하게 통제된 환경이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 사항이나 투자 한도 같은 복잡한 규제 규칙을 아예 코드에 하드코딩해서 불법 거래 시도를 원천 차단합니다. 물리적 금고부터 파산 저렴 구조,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감사까지 총 5계층의 위협 완화 스택을 쌓아올린 셈이죠. 철벽의 성이라는 점은 저도 100번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서 구석에 적힌 한 가지 기능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어떤 기능이죠? 바로 강제 전송 기능입니다. 아니, 관리자가 특정 지갑의 토큰을 회수하거나 다른 곳으로 강제로 보낼 수 있다는 건데 잠깐만요. 블록체인과 웹3의 핵심 철학은 탈중앙화와 통제 불가능성 아닙니까? 이 기능이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내 지갑의 돈은 오직 나만의 비밀번호로만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이 크립토 생태계의 존재 이유인데 중앙 관리자가 맘대로 자산을 복구할 수 있는 강제 전송 백도어가 열려 있다면 이게 대체 기존 은행이랑 다를 게 뭡니까? 크립토 철학의 완전 정면으로 위배되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실제로 웹3 산업 내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철학적 논쟁거리기도 하고요. 순수주의자들 관점에서 보면 그 강제 전송 기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앙의 개입이 맞습니다. 제 말이 그겁니다. 누군가 그 권한을 탈취하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하는 아주 완벽한 약점이 될 것 같은데요. 기관을 끌어들이기 위한 핑계치고는 대가가 너무 크지 않나요? 해킹 위험을 걱정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권한 역시 단일 관리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서명이 동시에 필요한 다중 서명 방식으로 아주 엄격하게 통제되죠. 하지만 우리가 현실 자본시장, 특히 거대 기관들의 관점에서 이 블루프린트를 본다면 이건 불가피한 전략적 타협점입니다. 타협점이요? 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른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조 원의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전통 금융기관이 이 디지털 금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담당 직원이 비밀번호가 적힌 USB를 잃어버리거나 실수로 잘못된 주소로 전송하면 이 수천억 원은 영원히 우중미화가 됩니다. 기술적으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과연 어떤 기관이 투자를 승인할까요? 듣고 보니 숨이 턱 막히긴 하네요. 기관 입장에서는 투자를 승인한 담당자가 당장 해고당할 만한 엄청난 리스크군요. 맞습니다. 완전한 탈중앙화라는 이념을 지키려다가 현실의 거대 자본을 단 한 푼도 유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는 없잖아요. 프라이빗 키 분실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산을 보호하고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전통 금융 수준의 거대 자본이 안심하고 웹3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씁쓸하지만 정말 반박하기 힘든 현실이네요. 순수주의자들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지겠지만 트릴리언 달러 단위의 돈을 움직이는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안전장치가 가장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확합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아키텍처는 현실 세계의 촘촘한 규제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자료를 보면 증권형 토큰, 즉 STO 모델이 아니라 비증권형 가상자산인 바스프 모델로 간다는 전략적 방향성도 뚜렷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 방향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바로 하위 테스트입니다. 어떤 자산이 법적으로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미국의 잣대죠. 핵심은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했는가 이겁니다. 하위 테스트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회사의 토큰을 샀는데 회사가 우리가 금광을 더 열심히 파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의 일부를 토큰 보유자들에게 이자나 배당금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그 회사의 노력에 투자한 셈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건 100% 자본시장법이나 관련 법률에 적용을 받는 증권으로 분류됩니다. 증권이 되는 순간 엄청나게 복잡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장 진입 자체가 몇 년씩 지연될 수 있죠. 아, 그래서 이자나 배당을 주는 걸 과감히 포기하고 1:1 상품 교환권 성격으로 설계한 거군요. 마치 식당에서 코트를 맡기고 받는 보관증처럼요. 제가 보관증을 가지고 있다고 식당 매출을 나눠달라고 하진 않으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내 코트, 즉 실물금 1g만 돌려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초기 시장에 빠르고 유연하게 진입하기 위해서 바스프 모델을 선택한 아주 치밀한 묘수죠. 하지만 그렇다고 규제를 피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아, 규제를 철저히 준수할 계획인가요? 그럼요. 알츠라 같은 AI 기반 비대면 신분증 검증을 도입하고 글로벌 자금 세탁 방지와 트래블 룰 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매우 까다로운 미국 세금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세금이라면 미 국세청과 관련된 건가요? 네. 미국 세청 세법에 따르면 이 디지털 금 토큰은 일반 가상자산이 아니라 수집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집품은 최고 28%라는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죠. 그래서 이들은 1099DA라는 미국의 새로운 세무보고 양식 시스템까지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블록체인 도입,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 규제 회피와 준수 전략, 세무 준비까지. 결국 이 모든 게 빠른 실행, 즉 4단계 모드맵을 지체 없이 추진하기 위한 기업의 아주 치밀한 체스 게임과 같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혁신적인 기술력만큼이나 자본시장법, 특금법 같은 기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매끄럽게 포지셔닝하느냐. 이게 RW의 비즈니스의 진짜 승부처라는 걸 이 자료가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갈무리해볼 시간입니다. 단순하게 땅을 파던 금광 회사가 가장 강력한 물리적 담보인 금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전 세계 자본이 머무른 디지털 금고로 도약하려는 놀라운 청사진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이건 단지 금광 회사 하나의 사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적인 투자나 자산의 개념이 앞으로 어떻게 토큰화될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예고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금광회사가 자신들의 물리적 자산을 이렇게 글로벌 디지털 통화로 완벽하게 변환할 수 있다면 부동산, 농경지, 희토료 등 물리적 자산을 가진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이 이와 똑같은 방식을 채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지구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극단적으로 유동화되는 거네요. 그렇죠. 머지않아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 세계 전체가 24시간 쉬지 않고 거래되는 디지털 쌍둥이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무거운 금괴가 이메일처럼 가볍게 국경을 넘나드는 세상. 그 너머에 어떤 새로운 경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 이 흥미로운 심층 탐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또 다른 탐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